안녕하세요. 푸른 거탑을 보다가 거기에 우연히 무당 이야기가 나오길래 불현도 재수 시절 학원 선생님 한 분이 말씀해 주셨던 박수무당 이야기가 떠올라서 이렇게 잠깐 글을 남겨봅니다. 수험 생활을 경험해 보신 분이라면 누구든지 아시겠지만 여름은 그 시기상으로 지칠 시점일 뿐만 아니라 그 무더위 때문에 수험생들은 많은 이중고를 겪죠. 더군다나 재수생은 두말할 나이도 없겠죠. 그래서 그때 재수학원 선생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잠시 더위도 피해가고 그리고 쉬어갈 겸 겸사겸사 무서운 이야기 몇 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지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야기의 전개는 그냥 편의상 반말로 진행하겠습니다. 그 선생님은 사법고시를 준비하다가 포기를 하고 현재는 학원 강사로 유명세를 날리고 계신 분이었다. 비록 사법고시는 그 나이 탓에 중도에 포기하셨지만 유명세만큼이나 돈을 많이 버시는 것으로 들었다. 나이가 40대 중반 정도 되신 분이었는데 대략 1960년대 중후반생이셨던 것 같다. 그 선생님의 조부께선 한학자셨기 때문에 마치 청학동과 같은 그런 엄격한 가정교육 아래서 자라나셨다고 한다. 그렇게 선생님께선 방학이 되면 집과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큰아버지 댁에서 지내셨다고 한다. 그곳에는 선생님을 마치 친아들처럼 아끼시는 큰아버지와 큰어머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조부님이 계셨다고 한다. 보통 사람 같다면 집을 떠나서 큰아버지 댁에서 머문다는 게 그다지 좋게 느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수도권이 아니었으며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선생님 댁이 대전이었다면 그 큰아버지 댁은 서천, 그리고 또 만약 선생님 댁이 광주였다면 큰아버지 댁은 해남? 이런 식으로 그 거리가 그리 멀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여기서 먼저 알아두어야 할 것은 조부님께서는 5대 독자셨고 그래서 겨우겨우 6.25도 피해 가셨다고 한다. 그러다가 결혼을 하셨고 큰아버지와 그리고 선생님의 아버지를 낳으셨다. 물론 큰아버지를 낳으시고 아들을 하나 더 낳으시려고 그 뒤로 딸을 줄줄이 넷이나 더 낳으셔서 총 2남 4녀에 선생님의 아버지께서는 막내셨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웃긴 게 할아버지를 모시던 큰아버지에게는 딸만 셋이고 아들은 없으셨다는 것이다. 사실 여기서 눈치챌 수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할아버지와 큰아버지께서는 선생님을 예뻐하시고 극진히 보살피셨던 것이다. 사실 선생님도 선생님 위에는 줄줄이 누나가 3명이나 계셨고 어렵게도 마지막에 선생님이 그렇게 아들로 태어나신 것이다. 방학이 되면 매번 할아버지 댁에 선생님이 가셨던 것도 그러한 조부와 큰아버님의 총애 탓이었고 선생님도 어렸을 때 예뻐해 주셨던 큰아버지와 특히 할아버지가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매번 방학 때마다 큰 댁에 가는 것이 나름 즐거웠다고 말씀을 하셨다. 방학이 되면 한학자셨던 할아버지께선 선생님에게 한자와 서예를 가르치셨고 또 선생님이 조르는 것이면 대부분 다 해주셨다고 한다.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고 난 후 선생님은 고등학생이 되어 학업 때문에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가야만 했다. 선생님의 아버지께선 물론 자식의 학업도 중히 여기셨지만 할아버님을 비롯하여 큰아버지 그리고 누나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벗어나기가 곤란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학교 주변에 자취방을 구하고 거기서 공부를 하셨다고 한다. 그러나 집안이 워낙 전통적인 것을 중시하는 그런 집안이다 보니 증조부님이나 고조부님의 기일이 있는 경우에는 선생님도 빠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주말이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만약 평일인 경우엔 학교를 마치자마자 큰아버지 댁으로 버스를 타고 내려가고 다음날 아침이면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었다고 한다. 선생님이 한창 대입을 준비하던 고3 수험생 생활이었다고 했다. 선생님의 부모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학업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고 선생님께서도 그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또 스스로도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셨다고 했다. 그렇지만 가풍은 가풍인지라 학업도 중요했지만 기일이 되면 빠질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한창 공부에 지치셨던 선생님은 그날도 학교를 일찍 파하곤 할아버지 댁을 찾아가 기일에 참석하셨다고 한다. 선생님 말씀으로는 본고사라는 것이 끝나고 학력고사가 실시된 지 얼마 안 된 그런 시점이었다고 하셨다. 참고로 수능세대 전에는 학력고사였다고 하더군요. 아무튼 그렇게 제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때 할아버지께서 선생님의 손을 잡으시면서 일동아, 니는 우리 집안의 7대 독자나 마찬가지인 게 우리 집안에서는 네가 가장 중하다. 알겠지야? 라고 하시며 마치 마지막 인사를 하시는 듯 그렇게 손을 꼭 잡으면서 신신당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그 당시 선생님께서도 자신을 많이 예뻐해 주셨던 할아버지를 잘 따르기도 했지만 시험 공부에 너무 지쳤기 때문에 어서 집으로 돌아가 잠시 잠을 자고 내일 아침 다시 학교로 돌아갈 그런 생각뿐이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제사는 새벽 12시쯤이 돼서야 시작을 했고 그렇게 제사를 마치고 나면 새벽 2시가 가까운 시간이었으니 더더욱 피곤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험이 이제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었기 때문에 선생님은 흔한 말로 똥줄을 타며 피곤하지만 그렇게 공부에 열을 올리고 계셨다고 한다. 당시에는 전기대, 후기대라는 것과 선지원, 후시험 제도라는 것이 있었다고 한다. 선생님께서는 그때 공부를 꽤나 잘하셨다고 한다. 나중에 들은 바로는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요즘에 말하는 스카이 중 하나라고 들었다. 또한 선생님의 집안이 아무래도 머리가 좋았다고 한다. 그래서 큰아버지 댁 누나들이나 친누나들 모두 아마도 그런 영향 탓인지 모두들 명문대에 들어가서 선생님 역시 이름 꽤나 날리던 고등학교에서 전교 1, 2등을 다툴 정도의 그런 실력이었지만 혹시나 잘못하여 집안에 누를 끼칠까봐 항상 불안한 마음과 압박감에 시달리셨다고 한다. 그런데 바로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서 선생님의 조부께서 갑자기 돌아가신 것이다. 그래서 선생님은 비록 시험은 코앞이긴 하지만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당연히 장례에 참석해야 했고 특히나 자신을 매우 아껴주셨던 분이기에 시험도 시험이지만 그 할아버지에 대한 애틋함이 더욱 강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선생님은 조부댁으로 내려가셨다. 당시 3일장을 하였는데 집안의 어른들께서는 둘째 날이 되시는 날 저녁에 선생님을 불러 앉혀놓고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너는 그만 올라가라고 그렇게들 말씀을 하셨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집안이라는 것을 매우 중요시하던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다른 누나들이 모두 다 좋은 대학에 들어갔지만 선생님은 7대 독자나 다름없는 그런 신분이었기 때문이다. 니는 집안의 기둥이기 때문에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그만 싸게 올라가서 공부하는 게 맞다. 네 할아버지께서도 아마도 그것을 원하실 것인 게 말이다. 집안 어른들이 모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기에 비록 마지막 작별 인사격인 발인일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이 크게 아쉬웠지만 선생님은 아마도 할아버지께서도 그것을 원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여 다시 학교로 올라가서
공부에 열을 올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뒤 선생님께는 장례와 관련해서 일이 있으니 어서 집에 내려오라는 소식을 부모님으로부터 급하게 들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그때 적잖게 당황하셨죠. 왜냐하면 그때는 시험이 불과 5일 앞으로 다가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은 그날은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다음날 차편이 생기는 대로 바로 집으로 내려가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허겁지겁 집에 도착을 해서 큰 아버지 댁으로 가셨는데 그때 집안은 꽤 뭔가로 바쁜 그런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한복을 차려입은 사람도 몇 명이 보이고 마당에 무당이 한 명이 있는데 분명 화장을 하고 단장을 하였지만 남자 무당, 즉 박수 무당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도착한 선생님은 물 한 잔 마실 겨를도 없이 구급파를 지켜봐야 했죠. 어른들과 그 박수 무당은 선생님이 도착을 하자마자 얼른 굿을 시작하자고 재촉하였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날 굿이 끝나고 참고로 그 굿은 이튿날에도 다시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부모님께 자신을 왜 그렇게 급하게 집으로 내려오라고 하셨는지를 여쭤봤다고 합니다. 또 큰아버지 댁 마당에 있는 박수무당은 무엇이며 굿은 왜 하는 것인지도 그렇게 물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사실 그때 선생님이 마지막 발인을 지켜보지 못하고 떠난 후에 이런 일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장례식은 지금처럼 병원에서 하지 않고 또 큰아버지 댁 자체가 시골 쪽이었기 때문에 해서 그렇게 큰아버지 댁에서 장례를 치르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선생님이 시험 공부 때문에 떠나고 난 후에 그날 가족들 모두 밤을 새고 피곤에 지쳐서 꾸벅꾸벅 하나둘 잠이 들었는데 그때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큰아버지께서 상 주셨지만 큰아버지는 잠깐 영정이 있는 마루가 아닌 작은 방으로 가서 잠시 눈을 붙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신 동생인 저희 아버지께서 그렇게 할아버님의 영정 앞을 지키시다가 깜빡 잠이 들어 꿈을 꾸셨는데 꿈속에 할아버지가 나오셔선 마치 무언가를 잃어버리신 양 애달프게 슬퍼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다음날 아침 마치 거짓말처럼 할아버지의 장례식을 지키고 계셨던 어른들 모두 그 꿈을 꾸셨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바로 그렇게 막 발인을 시작하려는 찰나 그때 일가 어른 한 분이 무당 한 명과 함께 오셔서 잠깐만 기다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인 즉슨 그분은 미신을 굉장히 잘 믿는 그런 분이셨고 그래서 아는 무당이 근처에 있었는데 그 일이 너무나도 기이하여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무당에게 다녀왔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무당은 큰아버지 댁에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아 발인을 멈추고 어서 장손을 불러오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그 무당에게 우리 가족 관계에 대해서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시험이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선생님을 그리도 급하게 부르게 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그 구체적인 이유는 잘 몰랐지만 아마도 할아버지께서 선생님을 마지막에 못 보고 가셔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만 했다는 것입니다. 암튼 그렇게 이튿날이 되어 굿이 다시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굿을 하던 무당이 멈춰 서더니 선생님의 아버지를 지목하시고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지켜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선생님의 아버지께서는 그 굿판 한가운데 나오셔서는 정말로 애절하고 구슬프게 눈물을 흘리며 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서는 정말 놀라웠게도 아버지의 입에서는 할아버지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목소리 그리고 어투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선생님이 있는 쪽으로 오셔서
선생님의 두 손을 꼭 잡고서는 할아버지의 목소리로 길동아, 할아버지가 많이 미안한디 우리 길동이 얼굴 마지막으로 몸보고 가면 맴이 편치 못할 것 같아서 그랬다. 길동이 니는 우리 집안의 기둥인게 부모님이라 누나들한테 잘하고 그리고 꼭 잘 돼야 쓴다. 이 할아버지가 우리 길동이 앞길 잘 보살펴 줄 텐께 걱정일랑 허들 말고니 알겠냐 길동아. 그렇게 대략 20분 가까이를 매우 슬프게 말씀하셨다고 한다. 당시 선생님 역시도 무서움보다는 할아버지에게 마지막 인사를 못했다는 죄스러움으로 같이 서럽게 우셨다고 하고 주변의 가족을 비롯한 친척들 역시 모두 울어 한순간에 그 큰아버지 댁은 울음바다가 되었다고 한다. 옆에 있던 무당은 연신 안쓰러운 표정으로 지켜보았다고 한다. 그 일이 있은 후 그날 할아버지의 발인은 잘 이루어졌고 그날 저녁 선생님은 학교로 다시 돌아가는 동안에도 눈물을 계속해서 흘리셨다고 하네요. 그렇게 선생님이 학교 근처의 자취방으로 돌아왔을 무렵에는 시험이 이젠 불과 3일 앞으로 다가와 있었고 선생님에게 남은 시간은 고작 이틀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시험도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점에 제4회 할아버지 장례 9세 시간도 시간이지만 정말 정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선생님은 마지막까지 최선은 다하셨지만 그래도 마음속 한켠으로는 이번 시험이 잘 되지 않으면 재수를 하기로 그렇게 마음속으로 결심을 하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전기대, 후기대가 있었지만 사실상 후기대는 약간은 좋지 않은 대학들이었기 때문에 전기대에 떨어지면 상위권 학생들은 사실상 입시에 실패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은 이틀 동안 정말 죽어라 나머지 내용들을 정리하셨고 시험 전날에는 선 지원하셨던 그 대학 주변에 올라갔고 그리고 이튿날 시험을 치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도 의아한 것은 당시에 그 대학에 지원했던 학생들 모두 생각했던 것보다도 시험이 너무 어렵게 출제가 되어서 다들 좌절하고 있었는데 정작 시험을 마치고 돌아오던 선생님은 자신이 공부하면서 봤던 내용들이었고 또 생각보다도 훨씬 쉽게 느껴졌다는 것이었죠. 그렇게 선생님은 무사히 시험을 치르셨고 명문대에 당당히 합격하셨다고 합니다. 선생님과 가족들은 그 일을 두고 아마도 할아버님께서 잘 보살펴 주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며 선생님은 아직도 할아버님의 기일이면 무슨 일이 있어도 시골에 내려가서 꼭 인사를 드리고 온다고 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학원 선생님으로부터 들었던 썰을 풀어놓은 것이고요. 이 내용을 들은 후 수업을 듣던 반 학생들은 모두가 눈시울을 적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기억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부 세세한 표현 같은 것들은 조금은 각색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 이외에도 선생님께서 들려주셨던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 새벽이라 졸려서 오늘은 이만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이야기를 더 풀어놓겠습니다.